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노후 시리즈 8편 개인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건보료 폭탄 맞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건강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회사가 절반 내주고 가입자가 절반을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하고 재산, 그리고 자동차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받는 연금이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는데, 사적연금은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는데, 이런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대상 소득인데, 보시면은 이 소득 종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적연금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해서 하고 있고,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득이더라도 공적연금은 50%만 적용하니까 부과 금액이 작아지는 거고,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있으면은 2배나 더 많이 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가 별표입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 사이트에 가셔서 4대 보험 계산하기, 여기서 이제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이거를 해보시면은 자신의 예상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런 게 많이 있으면은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점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소득이 아닌 이자 소득이 많다면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아까 그 표가 있는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나 배당 소득을 연금 소득으로 바꿔놓는 노력이 미래의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보시면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 100%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이 50%만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많은 비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 소득은 만약에 이거를 개인연금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그만큼 덜 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자산이 있는 풍요로운 노후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를 맞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양자가 되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서 나오는 개인연금을 많이 받아서 피부양자가 못 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걸 낸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자산도 매우 적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노후를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미래니까요. 건강보험료 산정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이 약 8%라고 합니다. A씨가 국민연금을 1200만원 수령하고 사업소득으로 6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사업소득은 100%가 들어가고 연금소득은 50%가 들어가니까 둘을 합쳐서 1200만원이 기준액이 됩니다. 기준액의 8%를 곱하면 약 9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연간의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제 약 96만 원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B씨가 공무원 연금을 7천만 원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50%인 3,500만 원이 기준액이 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이 금액의 약 8%를 곱한 연간 28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사례에서 이제 이자나 배당을 생각해 보면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간 3천만 원이라면 이것은 이제 연금 펀드에서 받는 연금이 연간 3천만 원인 사람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금 펀드에서 개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자 배당 소득은 100%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에 8% 곱하면 이제 24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월 20만 원을 더 내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배당이나 이자 소득을 사전에 개인연금 소득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자나 배당 소득은 세금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세금도 내지만 세금은 퍼센트가 낮다고 말씀드렸죠. 이자 배당 소득은 15.4%, 그 다음에 연금 소득은 5.5% 정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데 약 8% 냅니다. 근데 여기는 0%.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게 좋다는 얘기죠. 이자 배당 소득은 줄이고 사적연금 소득은 늘리고 이렇게 하면은 같은 수익을 얻는 사람에 비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풍요로운 노후에 연금 부자로 살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연금 펀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도 연금 펀드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계좌도 있지만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상품도 다양하고 수수료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ETF라는 상품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노후에 연금 부자로 살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러려면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지 않길 바랍니다. 수익률이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년을 투자해도 1.4배 정도에 그칩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기 힘들고 인플레이션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연금저축보험이더라도 이제 변액형으로 해서 펀드 같은 데 투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조금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모두 연금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가입액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연금저축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권유를 당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는 바로 가입 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그 상품을 판 사람이 수당을 받습니다. 수당을 받기 때문에 권유한 겁니다. 당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하면서 가입을 권유했다기보다는 당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수당을 받으니까 권유했던 거죠. 이번 화 요약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보다는 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유리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의 일부를 개인연금 소득으로 돌려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들이 먼저 권하는 상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은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커뮤니티 같은 데 찾아보셔도 연금저축보험 가입해서
손해봤다, 후회한다, 늦게라도 연금 펀드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뭐 고민 상담하고 얘기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무관심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 튜빙 다음 화에서는 60세 이상에게도 좋은 연금펀드 활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